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 강국의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익과 개신교들에게 란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발표한 코로나19의 팬데믹 그리고 한류와 70년 전의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의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가 발전한 부국, 세계 인류의 본이 되고 영향을 주는 강대국 우리나라. 그런 우리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구 선생님은 타인을 생각하는 자유와 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인정하는 것, 그리고 여러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다양성. 이것이 김구 선생님께서 문화 부국의 길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에도 인류 문화의 다양성은 지향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한 유튜브에서도 말했듯이 인류는 획일적 사고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와 약자를 지배하고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회에서 개성을 존중하며 공감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의 거센 물결로 다시 퇴보하고 배타와 이기심으로 회귀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을 읽으며 의미를 알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역할을 깨달아야 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닌 꽃을 심는 자유로움으로 남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보편적인 선의 기준은 항상 바뀝니다. 옛날에는 형식과 제도를 정해놓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교가 그랬고 유럽에서의 기독교의 중세시대가 그렇습니다. 정신분석학의 기초를 세운 프로이트는 나와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 악이고 이해하는 것이 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감입니다. 형식과 제도에서 하나만 맞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남을 인정하는 공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 존중, 나라마다 다른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 오늘날 보편성의 선의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반공사상과 재벌 중심과 미국 따라가기와 일본 좋아하기와 교회 중심의 기독교와 우익들, 그들은 아직도 하나만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과 박근혜의 언론 감시와 언론 조작, 나아가서 국정농단과 권력 비리가 만연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만 옳고 자신만 잘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며 다시는 밟지 말아야 할 최고의 길입니다. 나만 옳다, 나만 따르라는 박정희의 독재와 오공의 군사정권, 다르면 잡아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는 것, 그것에 익숙하여 그들만 따르는 개신교와 우익들, 언론의 자유를 주니 한류가 생겼습니다. 한류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인터넷 발전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언론의 자유로 말미암아 한류 콘텐츠가 생겨났고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때 또다시 언론 탄압이 이루어졌고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인 이때에 한류는 다시 꼽히기 시작하여
봉준호 감독의 쾌거도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자유, 나와 다른 남을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를 인정하는 자유,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 오늘의 세계 속에 한류를 일으키게 된 원동력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직하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유튜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직에 대한 실험 유튜브를 만들고 공유하며 신기해합니다. 우리는 그러는 그들이 더욱 신기합니다. 정직한 것은 인간 본연의 양심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몬사는 60, 70년대에는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번번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의 20, 30대의 젊은이들은 모를 것입니다. 소매치기가 무엇인지. 버스 안에서 또는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데 오늘날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하는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60, 70년대에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소양이 올라간 것입니다. 내가 몬산이 남의 것을 빼앗았으라도 살아야겠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만하니 법대로 살자가 되었고 정직이 국민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로 시작한 미투 운동으로 말미암아 여성 인권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성 전유의 사회에서 나아가 이제는 여성들의 피해를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시는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제약을 밝혀내고 형식과 제도를 공고히 해나가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리수나 홍석천 씨로 인한 성소수자와 가나인 샘 오치리와 혼혈 모델 한현민과 결혼 이주민으로 인한 인종의 다양성과 포용력 있는 문화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점점 나아질 것이고 우리의 국민성이 좋게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하나만 옳다는 우익과 개신교들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집회 중단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예배를 봐야 한다는 목사님들. 미국을 따라가고 일본을 잘했다고 하며 재벌을 위하며 권력의 비리를 계속 주장하는 우익 정치 집단들. 그들의 목소리와 사상은 우리의 발전을 더디게 합니다. 2017년 부여에 이슬람 할랄 독축장이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개신교들이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그 밖에 어떤 종교이든지 우리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개성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2017년 내가 아는 지인 중에서 교회 근사가 한 분 있는데 나에게 할랄푸드 건립장 반대에 동참하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가 이렇습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종족들을 죽이고 멸절시켜라고 하였고 10계명에서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너에게 있게 말지니를 가장 큰 진리로 받아들이며 다름을 틀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다른 종교에 관해서는 극히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교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과 포용과 화평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저번에 발표한 코로나19 사태에도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에 대하여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그 나라 특유의 민족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강물같이 흘러 지형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인내와 끈기와 그리고 역동성, 정직, 낙천적이란 좋은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대하여
소수인들의 개성과 인격 존중, 더불어 살아가는 다양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많은 법과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모델로 하고 우리나라를 본받으려고 하는 문화의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반백년을 넘게 살아온 나는 내 젊은 시절과는 다른 국가적 위상을 신기한 듯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신교들이여, 대구 경북의 우익들이여,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말합니다. 바꾸어라 사랑과 화평을 향해,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의식을 바꾸고 흐르는 조류에 가담하라.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